안녕하세요. 별투부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뉴욕 할렘에서 4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베티 박. 그녀는 이제 할렘의 데모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에요. 베티 박이 운영하는 만나 식당은 할렘 지역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닭튀김과 맥앤치즈 같은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파는 이곳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베티 박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5번의 강도 피해를 당했고 믿었던 직원에게는 3억 원 상당의 횡령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해요. 나는 할렘에 미쳐 있다. 여기가 너무 좋다. 고 말이죠. 베티 박의 하루는 새벽 일찍 시작됩니다. 식당 문을 열고 하루 준비를 하다 보면 12살 손자가 능숙한 칼질로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어요. 손녀는 직원들과 함께 춤을 추며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얘 나 닮았다며 흐뭇해하는 베티 박이지만 손주들에게도 자신만의 원칙은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는 아직 인턴이다 라는 말 한마디에서 리더로서의 확고한 철학이 드러나죠. 베티 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면 지역에 돌려주는 건 당연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그녀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매주 500개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노숙자들에게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20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베티 박. 이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그녀가 할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래퍼 50센트와의 특별한 인연부터 시작해서 나는 할렘이고 할렘이 나다라는 그녀의 선언에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베티 박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 인생의 시작일 뿐이에요. 베티 박의 성공 뒤에는 남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렘에서 40년 넘게 버텨온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5번의 강도 피해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티 박에게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권했어요. 할렘보다 안전한 곳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렘에 미쳐 있다는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애착을 넘어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베티 박에게 할렘은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그 자체였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믿었던 직원이 3억 원 상당을 횡령했을 때였습니다. 지역 주민을 고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던 베티 박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그녀는 지역 주민 고용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티 박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자신만의 철학을 더욱 확고히 다져갔어요.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면 지역에 돌려주는 건 당연하다는 그녀의 믿음은 이런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매주 500개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노숙자들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이었어요.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은 베티 박에게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할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베티 박의 이런 철학에 감화되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 준비부터 배달까지 모든 과정이 팀워크로 이루어지죠. 베티 박의 식당 만나는 이제 할렘에서 식당과 샐러드 바까지 갖춘 제대로 된 레스토랑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루클린에도 3개의 분점이 생겼을 정도로 사업적으로도 성공했어요. 하지만 베티 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지역사회와의 관계였습니다. 교회, 경찰서와의 적극적인 협력, 지역 행사 참여 등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할렘의 일원이 되어갔어요. 래퍼 50센트와의 인연도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할렘의 문화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베티 박에게는 모든 만남이 소중했거든요. 이제 베티 박의 뿌리 깊은 시작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베티 박이 1983년 뉴욕 할렘에 첫 발을 디딘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할렘은 한국인 이민자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었거든요. 가족과 함께 할렘에서 처음 생선 가게를 열었을 때 베티 박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야 했어요. 한국인 가게를 거부하는 지역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티 박은 깨달았습니다. 할렘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직원을 이웃에서 뽑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선 가게였지만 베티 박은 점차 메뉴를 확장해 갔어요.
할렘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닭튀김, 맥앤치즈 같은 음식들을 하나씩 추가해 갔습니다. 단순히 한국 음식만 고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입맛에 맞춰 가려고 노력했죠. 가게 이름을 만나로 정한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따온 이름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베티박은 자신의 가게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곳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베티박의 진심은 지역 주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대부분의 한국인 사업체와 달리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베티박은 교회, 경찰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녀에게 할렘은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할렘에서 식당과 샐러드 바까지 갖춘 제대로 된 레스토랑으로 성장했고, 나중에는 브루클린에도 3개의 분점까지 생겼어요. 하지만 성공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베티박이 겪게 될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베티박의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사업이 성공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큰 사명감이 생겨났거든요. 할렘에서 뿌리를 내린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베티박은 자신이 단순한 식당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역 주민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그녀 역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베티박은 처음부터 모든 직원을 이웃에서 뽑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녀만의 철학이었죠. 할렘 사람들이 할렘에서 일하고 할렘에서 돈을 써야 한다는 베티박의 생각은 점차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식당에서 일한 직원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로 순환되었습니다. 베티박은 교회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시작했어요. 할렘 지역의 여러 교회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 행사에 음식을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일을 늘려갔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경찰서와의 관계도 특별했어요. 치안이 좋지 않은 할렘에서 베티박의 식당은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들도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이는 지역 치안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베티박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렘 지역의 다른 한인 사업자들도 그녀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이 결국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시기에 베티박은 자신만의 경영 철학을 더욱 체계화했습니다. 지역에서 번 돈은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 역시 베티박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던 한국인 사업자였지만 이제는 할렘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어요. 베티박은 이런 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할렘이고 할렘이 나다라는 그녀의 선언은 이 시기에 나온 거예요. 하지만 베티박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베티박의 진정한 변화는 매주 500개의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활동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철학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베티박의 식당은 특별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문을 열고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도시락 준비에 나서거든요. 500개의 도시락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베티박에게 물었습니다. 왜 굳이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면 지역에 돌려주는 건 당연하다. 도시락 메뉴도 신경 써서 정했어요. 단순히 남은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닭고기, 야채, 밥 등이 골고루 들어간 든든한 한 끼 식사였죠. 배달하는 장소도 체계적으로 정했습니다. 할렘 내 노숙자들이 주로 머무는 곳, 쉼터 주변, 지하철역 근처 등을 정기적으로 돌면서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어요. 베티박은 직접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함께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20년 넘게 계속되면서 할렘 지역에서는 베티박의 토요일 도시락 나눔이 유명해졌어요. 노숙자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티박은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할렘의 가난한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추가 업무로 여겼지만 점차 이 일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단순히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도 베티박에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가 그녀에게는 어떤 보상보다 소중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알려지면서 베티박은 할렘을 넘어 뉴욕 전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의 사업자들도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베티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할렘이었어요. 나는 할렘에 미쳐 있다는 그녀의 말처럼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할렘이 있었습니다. 이제 베티박의 영향력은 할렘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베티박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뉴욕주 상원의원 브라이언 벤자민이 그녀의 식당 앞에서 특별한 행사를 연 때부터였습니다. 2021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던 시기였어요.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이 이유 없는 공격을 받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할렘 같은 지역에서는 이런 위험이 더욱 컸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렘 지역사회 대표들이 베티박을 보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브라이언 벤자민 상원의원은 베티박의 식당 만나 앞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를 중단하자고 호소했어요. 이날 집회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중국인이든 어떤 혐오 범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까지 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베티박이 40여 년 동안 할렘에서 쌓아온 신뢰 때문이었어요. 단순히 장사만 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티박은 이 자리에서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할렘이 없는 베티박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이죠. 이 한마디에는 그녀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베티박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할렘에서 40년 넘게 뿌리내리며 살아온 한국인 여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래퍼 50센트와의 인연도 화제가 되었어요. 할렘 출신인 그와 베티박의 우정은 진정한 문화 교류의 상징이었습니다. 음악과 음식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베티박의 식당 만나는 이제 단순한 동네 식당을 넘어 문화적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할렘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되었고 다른 지역의 사업자들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곳이 되었어요. 하지만 베티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주 500개의 도시락을 준비했고 여전히 지역 주민들을 직원으로 고용했어요. 유명해졌다고 해서 자신의 철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더욱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티박의 영향으로 할렘의 다른 사업자들도 지역사회 참여에 더욱 적극적이 되었어요. 그녀가 보여준 선례가 하나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이제 베티박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담을 넘어 진정한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베티박의 식당에 찾아온 손주들의 모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12살 손자는 마치 전문 셰프처럼 능숙한 칼질로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셰프 같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베티박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단호하게 말했죠. 너희는 아직 인턴이다. 이 한마디에는 베티박의 교육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녀는 직원들과 함께 춤을 추며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베티박은 얘나 닮았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할머니를 쏙 빼닮았거든요. 베티박에게 가족은 단순한 혈연관계를 넘어선 의미였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가치관을 전수해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의 정신을 배워갔어요. 매주 토요일 도시락 준비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베티박은 손주들에게 할렘의 역사와 문화도 가르쳐 주었어요. 자신들이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할렘 사람이다 라는 베티박의 말은 손주들에게도 정체성을 심어주는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할렘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조화롭게 갖도록 도왔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돈의 가치도 배웠어요. 쉽게 번 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도 함께 배워갔습니다. 베티박의 엄격함 뒤에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어요. 손주들이 단순히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랐거든요. 직원들도 베티박의 손주들을 가족처럼 대했어요. 할렘의 대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베티박은 손주들에게 성공의 진정한 의미도 가르쳐 주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란 손주들은 이미 할머니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베티박의 가치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이룬 가장 큰 성과였을지도 모르죠. 베티박이 KBS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에 출연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진정한 크레이지 리치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프로그램에서 베티박은 말했습니다. 나는 할렘에 미쳐 있다. 여기가 너무 좋다. 5번의 강도 피해 3억 원 횡령 피해를 당하고도 할렘을 떠나지 않는 이유였어요. 베티박에게 리치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그녀는 40년간의 할렘 생활을 통해 보여주었어요. 매주 500개의 도시락을 20년 넘게 나누어 주는 것,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교회와 경찰서와 협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베티박만의 부자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면 지역에 돌려주는 건 당연하다는 그녀의 철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온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베티박의 성공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할렘 지역사회의 신뢰, 직원들의 존경, 손주들의 자랑스러운 시선, 그리고 자신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이었습니다. 2021년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극심했을 때 할렘 지역사회 전체가 베티박을 보호하고 나선 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였어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래퍼 50센트와의 우정, 뉴욕주 상원의원의 지지, 종교 지도자들의 존경. 이 모든 것이 베티박이 이룬 진정한 성과들이었습니다. 베티박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공이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나는 할렘이고 할렘이 나다라는 베티박의 선언은 공동체와 개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의 가치관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모습에서 베티박의 진정한 유산을 볼 수 있었어요. 물질적 부보다 훨씬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었습니다. 오늘도 베티박은 할렘의 만나 식당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직원들과 함께 하루 계획을 세우고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면서 말이에요. 베티박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할렘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녀가 보여준 진정한 성공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베티박의 나눔 이야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크레이지 리치의 삶이 아닐까요?